안녕하십니까, 프라이메드입니다. 2학기 중간고사가 시작이 됐고 오늘 막 동백고일 영어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 문제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 시험지를 받아봤을 때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됩니다. 저도 시험 대비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학생한테 방향을 제시하고 방향이 제대로 맞는지 시험지를 보면서 하는 과정이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 맞았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감탄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시험 끝난 지 2시간 정도 됐는데 대략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동백고일 시험 보기 위해서 우리 프라이메디 학생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대략적으로 한 600페이지가 되는 책 3권이죠. 그 정도의 이제 변형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한 100개 되는 문장, 영작이죠. 이제 서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 100개 정도 되는 문장을 암기하고 테스트를 계속 받고요. 어법 2단계라든지 3단계 이런 이제 어법에서 틀리는 거 고르는 거 이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매번 올 때마다 테스트를 받습니다. 한 392개, 400개 정도 되겠네요. 예, 그리고 그 밖에 직전 보강 자료, 내용 파악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약문 완성 이런 거를 직전 보강도 했고 마지막으로 객관식에서 변형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객관식 변형 문제를 풀기도 했고 가장 최근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내용이 원래 모의고사라든지 시험 범위에 나온 지문이라면은 이 전 내용하고 뒤의 내용까지 다 출력을 해서 학생들이 앞뒤 어떤 흐름으로 이 지문이 나왔는지 공부를 하게 시켰고 실제로 똑같이 몇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제가 한 방향이 그렇게 틀리지 않고 많이 적중돼서 나왔다는 것에 굉장히 많이 기쁘고요. 이거를 다 제대로 한 학생들은 역시 제 예상대로 좋은 성적을 얻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거를 다 따라오지 못한 학생도 있습니다. 이거를 다 한 학생은 당연히 1등급이라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좀 더 능력을 키워서 다음에는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소망하고요. 그래서 한 문제씩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까지는 문제가 무난했고 이제 6번부터 난이도를 슬슬 끌어올리기 시작하셨는데요. 보통은 수능에서는 이제 어법상 틀린 걸 고르라고 그러는데 이제 난이도를 높이시기 위해서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틀린 거를 다 올바르게 고치는 작업을 하고 맞는 거 하나를 고르는 작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역시 이렇게 틀린 거 올바르게 고쳐가면서 잘 선택을 했습니다. 8번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인데 어휘 문제는 보통 이제 어휘가 바뀌어서 나오죠. 그래서 빨간색이 원래 있었던 단어인데 이렇게 비슷한 단어로 전부 다 바꿔서 내셨습니다. 그래서 9번도 어휘 같은 경우도 역시 이렇게 비슷한 단어로 다 이제 바꿔서 내셨고 10번 같은 경우는 평소에 잘 안 내시는데 이번에 이제 영영 정의를 내셨네요. 이제 객관식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은 빈칸입니다. 그래서 빈칸은 보통 변형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변형하시는 게 빈칸 부분만 변형하시는 게 있고 이런 초록색으로 배우지 않은 원문을 따오셔가지고 여기에 빈칸을 뚫어놓고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물어보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위의 경우로만 출제를 하셨는데 1학기 기말고사부터는 원문을 가져오셔가지고 내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프라이메디 학원에서도 원문을 다 조사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좀 대비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좀 운이 좋게도 6개 정도가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13번도 마찬가지로 원문을 따오셔가지고 출제를 하셨고 14번은 많이 변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의 원문이랑 비슷하게 출제를 하셨고 15번 같은 경우도 역시 원문을 따오셔가지고 배운 내용 외에서 빈칸을 만드신 다음에 출제를 하셨습니다. 근데 13번하고 15번은 저희가 조사한 거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좀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추가 지문을 저희가 조사했는데 여기 추가 지문에서 그대로 빈칸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죠?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읽어보고 들어간 학생들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요 지문 같은 경우도 역시 추가 지문 저희가 예상한 대로 요거랑 똑같죠. 여기 원문이고 여기 추가 지문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문이 나왔죠. 추가 지문인데 여기 똑같이 나왔습니다. 16번 같은 경우에는 뭐 변형이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특이한 게 보통 순서라든지 문장 넣기 같은 경우에서는 변형을 잘 안 시키시는데 이번에는 이런 유형에서도 변형을 시키셔서 약간 난이도를 높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초록색 부분이 원래 원문이 있지 않은데 추가를 시킨 거고 대신에 이런 연결어라든지 확실하게 답이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을 집어넣으셔서 깔끔한 문제가 될 수 있게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셨더라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영작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상하던 대로 영작이 많이 나왔고 뭐 가끔 가다가 빈칸을 내셨는데 빈칸에서도 이렇게 앞에 글자를 주셔서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은 하셨고요. 그 다음에 1번에 2번이 이번에 가장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문장인데 이거를 이제 다른 문장으로 문법을 이용해서 다른 걸로 좀 변형시키셔서 내셨습니다. 나머지 영작 원문 그대로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100개 정도의 영작을 학생들한테 암기를 시키고 계속 테스트를 봤는데 이 노란색 부분이 똑같이 나온 거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뭐 운이 좋게도 제가 찍어준 것 중에서 많이 나와서 아주 기분이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많이 특이한데 그 문법을 예시를 본문에서 주어주시고 나머지 문법을 여기에 맞게 고치시는 그런 문법을 출제를 하셨습니다. 이게 도치인데 도치의 어순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도 이 학생은 잘 맞췄네요. 여기서 좀 점수가 깎인 학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뭐 난이도는 1학기 기말고사보다는 조금 쉬웠던 것 같고 1학기 중간고사보다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문제 더 철저히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충실한 자료를 만드는 프라임에듀 학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고1 시험 문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